소금물을 마시고 신장도 좋아지고 만성피로, 방광염, 안구건조증, 신경통, 잇몸 출혈, 악성 변비 5만 가지 질환들이 다 좋아졌어요. 병원 진료를 해본 지도 아득하고요. 살아있을 때까지 마셔보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효능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거 진짜 꿀팁이거든요. 소금물과 함께 드시면 좋은 게 소금을 추가해서 드시는 거예요. 이걸 먹게 되면 잠도 굉장히 잘 오기 때문에 아마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28년차 약사 푸드닥터 황혜연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겸 채널을 너무 사랑하셔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자신의 좋은 경험들을 많이 공유를 해주고 있어서요. 오늘도 좀 좋은 댓글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라장민이 아이디도 너무 예쁘신데요. 저는 소금물을 용융소금으로 3년 정도 마시고 신장도 좋아지고 만성피로, 방광염, 안구건조증, 신경통, 잇몸 출혈, 악성 변비 5만 가지 질환들이 다 좋아졌어요. 물론 명현 반응도 있었지만 하루도 소홀하지 않고 1.5리터씩 농도는 국농도 정도로 꾸준히 마시고 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병원 진료를 해본 지도 아득하고요. 살아있을 때까지 마셔보려고 합니다. 걱정 마시고 마셔보세요. 소금물, 레몬식초, 화타, 숭늉 이렇게 섞어서요. 따뜻하게 드신다고 합니다. 걱정 마시고 마셔보세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너무 감동이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경험들, 좋은 경험들 공유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변선현님 사례인데요. 안녕하세요. 갱년기 열감과 식은땀이 얼굴에 수시로 맺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하루에 소금차 1리터를 무난히 마시고 있습니다. 혹시 복용량을 늘리면 조금 도움이 될지요? 소금 섭취량이 너무 많을까 걱정도 되어서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이분은 사실 제 톡방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개선을 시켜드린 사례예요. 이분이 이렇게 해서 제가 주겸 용량을 좀 더 늘려서 드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좋아지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갱년기에 이런 어떤 상열감, 화끈거림, 안면 홍조, 또 식은땀 이런 것들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부신이 평소에 약했던 분들이 원래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할 때 이제 부신의 기능이 도움을 줘서 이러한 증상들을 없애주는데 예전에 젊었을 때부터 이제 부신이 좀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갱년기가 지나면서 뒷받침해줄 부신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갱년기 증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빠지고 많이 갱년기 증상이 드러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소금물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약해진 부신의 기능을 많이 올려줘요. 부신이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 몸에서 물을 끌어다가 불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갱년기 열감, 식은땀 전부 다 뭐예요? 체온 조절이 안 되고 열이 위로 치솟는 그러한 증상들이죠. 이것을 부신의 물기운으로 잘 꺼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신의 기능은 바로 소금물에 의해서 보완이 되어지고 강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신의 물기운을 강화시켜 줬기 때문에 빠르게 개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 드시지도 않고 바로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약사님 주겸량 2리터 정도 늘리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 계속 주겸을 열심히 먹어볼랍니다. 이러고 또 답변을 주셨거든요. 혹시 이런 분들 있으시면 꼭 주겸물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 유튜브에서도 질문이 있으실 때 댓글을 남겨서 또 제가 거기에 댓글에 답변도 이렇게 해드리고 직접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 더 퍼플 다이어트 치시면 거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더 빠르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채팅방도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물 농도예요. 근데 요즘 또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침 공복 소금물 농도 잘못 맞추면 큰일 난다. 아침에 어머니가 국을 끓여주셨는데 조금 짜게 될 수도 있고 좀 덜 짜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국을 오늘 좀 덜 짠 국을 먹고 왔다 큰일 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소금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음식으로 먹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소금물도 음식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정확한 농도 굳이 맞춰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금물의 농도는 내가 먹기 편한 농도로 드시면 되고요. 그분께서 이제 주장하시는 부분이 아침에 고농도로 갑자기 드시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0.9%를 그렇게 주장을 또 원래도 하지 않고 있지만 지나치게 고농도를 아침부터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이 탈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농도가 들어오면은 농도를 맞추는데 삼투압을 맞추는데 어려울 수 있다. 그 주장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꼭 정확한 염도를 맞춰라 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탈수가 많이 된 상태에서 고농도를 드시게 되면 굉장히 목이 탈 거예요. 저희 몸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상적으로 물을 먹게 되고, 또 삼투압이 갑자기 뭐 출렁거려서 막 어지럽고 토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아침엔 항상 워밍업이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강하게 뭔가 불편하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농도에서 몸을 이렇게 워밍업을 시키면서 나중에 고농도로 들어가도 좋으니까 너무 짜게 드시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불편하고 잘 모르겠다, 나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는 일단은 그냥 맹물 한 잔 드시고 그리고 소금물 드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이어트에 소금물만 진짜 열심히 드셔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소금물만 열심히 드시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과잉으로 먹는 것도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열심히 제가 알려드린 농도와 용량을 먹는 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챙겨 먹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효능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꿀팁이거든요. 소금물과 함께 드시면 좋은 게, 일단은 다양한 채소물에 소금을 추가해서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채소물이 뭐냐, 국이에요. 국, 미역국, 콩나물국, 묵국, 국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혈압을 올린다, 뭐 부종을 일으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유해성을 얘기하시는데, 각종 식물, 채소 이런 데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의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소금물 드실 때 좀 편하게 드시려면 뭐 우엉차도 좋고요. 요즘 무가 좋으니까 무, 버섯물 이런 것도 괜찮고요. 채소와 같이 채소물을 내서 그 물에 죽염을 타서 드시는 걸 첫 번째 권해드리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식초물이에요. 저는 식초를 정말 열심히 드셨으면 좋겠어요. 식초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죽염을 같이 추가해서 드시면 최고의 다이어트 효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초는 탄수화물 분해를 해주는 아밀라제를 억제해서 혈당을 잘 조절해주고요. 두 번째는 글루트퍼라는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요, 근육으로 당이 잘 사용될 수 있게 해주고, 세 번째는 AMPK라는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죠. 이 밖에도 식초의 다이어트 효능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식초하고 죽염이 만났을 때 너무나도 완벽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배변 활동도 엄청 활발하게 해줘요. 식초에서 한 단계 더 위로 가서 요즘 제가 많은 분들한테 권하고 다이어트 효능을 정말 입증받은 게 바로 초콩입니다. 식초하고 콩이 만났을 때 최고의 다이어트 궁합, 소금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가지는요 그냥 모든 음식에 추가해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죽염물로 드실 때 식초 좀 드시고, 초콩 같은 경우는 음식에 다 초콩을 조금씩만 추가해서 드셔도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줘서 인슐린의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를 해줄 수가 있죠. 요즘 혈당 다이어트 굉장히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배변 활동도 굉장히 많이 원활하게 해주고, 또 지방 분해도 굉장히 원활하게 해주고, 그래서 초코 몇 알 정도 식사하실 때 계속 추가해서 드셔주시고, 식초물과 죽염 같이 해서 드셔주시고, 이 두 가지까지 만약에 정말 잘 실천을 해주신다면요, 다이어트에 실패하실 분 정말 없으실 것 같고요. 얘네들 좋은 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잠이 진짜 잘 와요. 아세틸콜린이라는 부교감 활성화를 시키는 물질을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잠을 잘 자야 체지방 분해가 정말 활성화가 되고 식욕도 안정화가 됩니다. 이걸 먹게 되면 잠도 굉장히 잘 오기 때문에 신경 안정도 잘 되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식욕 조절, 체지방 분해 이 두 가지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요, 이 식초와 초콩도 같이 해보시면 아마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요즘 다이어트에 이제 소금물이 좋다 이런 영상들이 엄청 많죠. 사실 예전에는 다이어트 할 땐 저염식하라 이런 말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고염식하라, 소금물을 오히려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충격에 빠지고 아우 여전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소금물이 왜 다이어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죽염으로 다이어트 코칭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소금 죽염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결과를 어떻게 내는지,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하는지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죽염 다이어트를 만약에 좀 해보시려고 시작을 한다면 요 정도는 좀 요렇게 드셔줘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500ml 물에 죽염 3g 정도 넣어서요, 최소 하루에 이제 요 500ml 물로 한 4병 정도
정도, 요거는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 요 정도는 드셔야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부종이 없거나 혈압에 어떤 문제가 없는 분들은 결과가 좀 더 잘 나와보겠다, 난 좀 체지방 분해를 좀 더 많이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리터를 좀 더 넘게, 그래서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이런 분들이 이제 결과가 잘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죽여물로, 소금물로 다이어트가 전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용량이 농도가 괜찮으냐를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바디예요. 인바디에서 현재 내 체수분의 값을 좀 보시고요. 죽여물을 통해서 요 정도 드셨을 때 체수분이 점점 상승하고 있느냐, 요거를 좀 확인을 해 가면서 나만의 농도와 용량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500ml만 계속 드시고 나 효과 없어요, 나 안 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여물 드시고 평소에 체수분량이 점점 늘어나느냐,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체수분량이 느느냐, 요것도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식욕이 좀 억제가 되느냐, 요거를 좀 보면 그 정도까지는 드셔주셔야, 유효 용량까지는 드셔주셔야 다이어트의 결과가 난다. 유효 용량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대부분은 코칭할 때 2리터 정도를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각자의 체수분량, 그리고 평소에 이제 먹어왔던 음식, 이런 것들 때문에 요구량이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수분도 좀 확인해 나가시고, 식욕이 잘 억제가 되느냐, 요걸 좀 체크를 해보시면 아마 다이어트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해서 좀 좋은 결과를 냈던 한 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분의 나이는 한 50대 중후반 정도고요. 혈압이 최근에 갑자기 한 160 정도 이상이 되고, 무엇보다 혈액 검사를 하셨는데 중성지방이 555가 나와서 정말 깜짝 놀라서 저에게 이제 주겸 다이어트 코칭을 받게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100일 동안 주겸수 드시기와 저탄수 식단 코칭도 좀 같이 받으셨고요. 그래서 100일 정도 지나고 나서 결과값을 주셨는데, 혈압이 현재 한 120에서 80 딱 정상이 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성지방이 주겸수 드시기 전과 후에 수치가 200대로 떨어지셨습니다. 그 전엔 500 이상이었죠. 굉장히 놀랍게 좋아지셨어요. 인바디를 좀 보면요, 코칭을 받기 전에, 주겸수 드시기 전에는 체중이 대략 한 56.85에서 50.15, 한 6kg 이하로 감소가 되셨고요. 그리고 근육량을 좀 보겠습니다. 21.7에서 21 정도 돼요. 그러면 근육량 줄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육도 사실 이 정도 체중이 빠지면 근육량 엄청나게 빠지거든요. 저는 이 정도는 거의 근육을 지켜냈다고 보셔야 돼요. 이분이 체중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근육량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체지방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체지방량이 17.1에서 11.5, 비율로 따지면요, 체지방률이 30%에서 무려 23%, 그러니까 77%가 빠진 거예요. 키로수로는 정확하게 5.5kg가 빠진 거죠. 너무 대단한 거죠. 체지방만 이렇게 드러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인바디 점수가 대략 75점에서 과체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체지방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79점, 굉장히 높은 점수죠. 이 인바디는 79점은 100점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인바디 80점이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 이상 근육량과 지방을 조절할 필요가 없는 몸, 그러니까 100점이죠. 그죠? 그래서 인바디는 거의 100점에 가까운 수치로 돼서 적정으로 이렇게 오셨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일간 여정 속에 체중, 체지방, 혈액 수치, 혈압 수치 모두 정상이 되셔서 이 중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시고, 또 건강까지 덤으로 얻으셔가지고 너무 좋아지셔서 저에게 이렇게 인바디 수치까지 다 보여주시고 혈액 수치까지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이분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의 노력 중에서 가장 유효했던 방법은 단연코 주겸수 2리터를 매일 마셨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굉장히 기뻤던 사례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주겸수만 열심히 2리터 이상 꾸준히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평균 2kg 정도의 체지방 감량, 사실 중년의 나이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러한 결과를 이렇게 같이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요, 이분처럼 매일 주겸수 2리터 마시기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또 다이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 또 식초, 초콩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주겸수 하루 2리터, 또 식초 추가해서 먹기, 또 초콩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고요, 뱃살 빼는데 또 다이어트 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